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2% 늘어난 겁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3.7%로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는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내수를 위해선 제대로 돈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낳고 육아휴직 중인 이모 씨는 복직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인 150만 원으론 살림살이가 빠듯해서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그동안 모아둔 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마콩을 뜯을 각오로 애랑 같이 지내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크게 오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20일로 늘어나고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런 저출생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67만 9천 곳에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나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운영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국가 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도 써야 할 곳엔 제대로 나라 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생계급여는 141만 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립니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1.8% 3조 1천억 원 늘렸는데 삭감 전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앞서 보신 것처럼 내수 문제같이 써야 될 곳에만 예산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진작은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권영인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와 직결되지만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 간접자본 SOC 예산은 3.6% 줄었습니다. 사회보장비나 교부금 등 법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 지출을 빼고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 사실상 동결입니다. 국가재정 여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안대로면 재정 건전성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 준칙 목표인 3% 이내 2.9%로 맞춰집니다. 2019년 2.7% 이후 6년 만입니다. 현 정부의 대원칙 건전재정 달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인 셈입니다. 세수가 크게 늘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재정에 다가설 수 있지만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기조 속에 뚜렷한 세입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기 여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탓에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대 초반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묶어둔 채 내수가 기대만큼 살아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쓰는 거 줄여서 재정 건전성 높이자 그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긴축재정을 완화하더라도 그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 이게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재정 건전성 제고라고.